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쌍끌이 형님과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신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워드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시장 위험으로 번진 불안감입니다. 이 불안감을 또 이겨내야 정말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예, 선수의 조언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주말 사이에 마감된 미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뉴욕 증시는 요새 종가에 특히 나스닥 지수는 급변을 해요. 제가 요새 하도 시장이 심란하고 그래갖고 주말에도 이틀 동안 일했는데 토요일 날 좀 일찍 깬 편이라고 4시, 5시쯤 깨거든요. 분명히 마이너스였는데 나스닥이. 근데 플러스로 저희 돌아서면서 좀 끝이 났습니다. 종가에서 급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전날 목요일에는 종가에 또 확 내려꽂히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만큼 시장 방향성 찾기가 좀 어렵다는 신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주식이 단연 앞서갔습니다.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6%대 상승을 했고 작년에 스타 주식이죠. 마벨 테크놀로지도 5% 이상 올랐고 오랜만에 우리 관심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가까이 올랐고요. 전기차 관련주도 일제히 좀 올랐습니다. 루시드 2%, 그리고 테슬라도 1.8% 올랐고, 빅테크주도 대부분 상승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 가까이 상승했고, 메타도 1.7%. 금융주 약세도 눈에 좀 들어온 부분이었는데, 그 얘기는 오앵커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눈에 딱 들어온 게 카지노주들이 완전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슈가 하나 있던데요. 네, 이슈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 그 라이센스를 기간은 줄이는데 그 범위는 넓힌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마카오에서 8개 라이선스인가요? 네, 거기에 맞습니다. 포함된 기업들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라스베가스 엔지라고 작년에 정말 헤맸던 종목이거든요. 1년 동안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인데 무려 14%나 폭승을 했고, 윈리조트라고 또 이제 카지노주인데 6%가 올랐고.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보고 나서 강원랜드를 한번 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대장주를 한번 들고 나오고 싶었는데 일단 영업 시간이 지금 줄어 있어요. 근데 수급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입니다. 실적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오늘 제시는 못하는데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주도 강세입니다. 마라톤 오일이 작년에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또 5%나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유가는 다시 2.6%가 올라오면서 다시 지금 그 작년 10월에 고점이었는데 거기 바짝 나가졌습니다. 요건 차트로 준비를 했는데 좀 보시고요. 좀 이따가 저희 그 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8%에 바짝 나가졌습니다. 유가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작년 10월 고점에 막 거의 지금 그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세요. 저거 뚫으면은 100달러 얘기 많이 하는데 100달러가 이렇게 좀 멀지 않아 보여요. 지금 저거 뚫으면은 뭐 100달러까지 뭐 저항선이 거의 없는 이런 흐름인데, 제가 그래서 차트를 2014년부터 좀 장기적으로 그려왔거든요. 저항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그 유가 상승을 자신하는 그 시각들은 뭐냐면은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재고가 줄어든다. 이거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정제 마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면은 10월 달에 8달러까지 갔다가 11월 달에 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달러 올라갔다가 지난주 찍고 체크를 봤더니 5달러 90센트입니다. 이 정도면은 정유주 모멘텀은 충분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우려 때문에 또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S-오일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세요? SK 이노베이션도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카지노 이슈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마카오 카지노 라이선스 기업을 6개로 제한을 한다고, 8개가 아니라 6개였네요. 마카오 당국에서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 근데 강원랜드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거랑은 틀리죠. 내국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카지노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3월 말 저희 그 코로나 이제 3월 말 정도가 고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장의 실적이 자신이 없어서 제가 제시를 못 하는데 수급은 들어옵니다. 일단 돈은 기관에 사고 외국인도 삽니다. 그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매수하기 괜찮다 할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지금도 담아도 되는 주가를 보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 단계로 갈 거라고 보면서 리오프닝을 이제 미리미리 보자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걸 뭘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면은 걔들은 그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상황 안에서 또 투자 힌트 몇 가지 얻어봤고요. 국내 시장 보겠습니다. 요즘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안 좋죠. 사실은
금요일에도 쌍끌이 같이 사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드물게 그나마 그 중에서 아까 이제 DB 하이텍 말씀하셨는데 예. DB 하이텍은 안 가본 길을 지금 가려고 그랬죠. 근데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MC넥스도 수급이 좋고 외국인은 금융주만 계속 사요. KB금융을 13일 연속 사고 있고요. 코스닥은 매수 데이터 자체가 워낙 지금 빈약합니다. 언제 좀 코스닥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에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ABL 바이오,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예. 이런 종목 정도만 같이 샀고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를 연기금에서 지금 11일째 연속 사고 있는 점도 눈에 좀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좀 시장에 자신이 없으니까 오늘 예. 대장주는 이른바 깔고 가는 종목 하나 다시 한번 들고 옵니다. 아, 오랜만에 나오네요. 깔고 가는 종목. 예. 예. 12월 달에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이 종목 배당 받아라. 근데 배당 받으신 분들은 손해는 안 보셨죠? 지금 예. KT 다시 한번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아하. KT는 이게 항상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런 배당 나길부터 주식을 계속 팔아요. 근데 언제부터 재개되느냐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지금 그 매수세가 다시 지금 재개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닷새 연속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점들이 일단 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데 물론 특별히 이게 포함이 됩니다. 건물 팔아서 뭐 용산 뭐 건물이라든지 건물을 2개를 팔았는데 예. 그건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걸 감안해도 그리고 또 그 한번 전산 장애 났었잖아요. 그거 이제 손해, 일회성 비용 다 감안해도 이걸 빼도 예상치보다 훨씬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ARPU라고 그러죠.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 이게 단연 돋보이는 1등입니다. 왜 1등이냐? 이 회사는 5G 보급률이 업계에서 지금 그 3사 중에서 단연 1등을 18개월째 하고 있어요. 5G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당연히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높고 두 번째는 디즈니 플러스하고 그 모바일 제휴를 했고 그리고 스튜디오 진이라고 이제 자체 콘텐츠 생산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ARPU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역시 고배당이죠. 작년 아마 배당 받으신 분들은 이동 배당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면은 충분히 수익을 거두셨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배당이 대폭적으로 늘 것 같아요. 주당 배당금이 2,000원에서 2,100원 정도로 올해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6.4%에서 6.8%.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게요. 예. 이런 거 노려서 이른바 깔고 가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보초병 세워줄 만한 종목. 예, 맞습니다. 예, 편입해도 뭐 크게 예, 우려할 만한 시장 흔들려도 별로 걱정 안 되는 종목. 예, 우려할 부분 좀 적은 그런 종목으로 KT 오랜만에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시장 보겠습니다. 아, 시장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요. 거의 이제 상승한 업종 찾기가 없어요. 어렵던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그래도 굴뚝들은 괜찮지 않겠냐. 금요일 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시장이 밀리니까 개들도 밀려버립니다. 그러게 그래서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개별 위험이 아니라 그 시장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러죠. 거의 그게 좀 지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금요일 날 얘기한 대로 상승한 업종이 하나도 없어요. 그중에서 단연 많이 빠진 업종은 의약 업종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나마 통신 정도가 좀 덜 빠졌는데 그래도 전부 마이너스인, 그러니까 상승한 업종을 찾기 힘든데 예. 그럼 왜 이런 시장 위험이 발생했을까? 뭐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우선 근원적인 원인은 긴축 있죠.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잖아요. 예. 그 미국의 뭐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뭐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 뭐 다들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이제 한 7, 80%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뭐 양적 긴축 얘기도 나오는데 금리 인상을 보통 3번, 4번 예상을 했었는데 8번까지 8번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예. 이건 좀 오버 아닌가요? 좀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연말 기준금리 확률을 한번 다시 한번 봤거든요. 예. 가장 우세한 시각은 3번 인상한다. 예. 그러니까 3월에 인상하고 뭐 6월에 한 번쯤 인상하고 하반기 한 번 정도 인상한다. 이 정도가 가장 큰 컨센서스고 뭐 4번까지는 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8번 인상한다. 이 얘기는 좀 오버한 것 같고 또 그 FOMC가 1년에 4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번까지 나오는 건데. 공식적으로 36912가 이제 공식적인 거고 예. 그 8번이 가능한 6주 간격으로 수치인가요? 있으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 36912 말고 나머지 예. 기간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뭐 그 기자회견도 하고 뭐 예. 점도표 나오고 그런 게 36910인데 예. 8번은 해요. 그러니까 회의를.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매번 인상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일지 이거는 좀 오버라고 보고 또 양적 긴축도 그 파월 의장이 여름 아니고 겨울일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미국도 그렇지 않은데 이게 저희 그 체계적 위험이다, 그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금요일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 꼽고 싶어요. 셀트리온이에요. 분식회계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근데 올해 우리나라 시장이 개별 위험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열리기도 전에 갑자기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가 딱 터지더니 현대산업개발 얘기, 신세계 얘기, 오노리스크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신약 임상 실패한 이런 종목들, 매드팩터 같은 종목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개별 악재가 계속 터지다 보니까 물론 에이빌바이오 같은 경우는 호재도 터졌지만 개별 악재가 쌓이면 이게 시장 위험으로 좀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갖고 주식 시작했어? 이런 우리나라 시장에 특수한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 두 번째로 오늘부터 지금 청약받는 회사가 있죠. 그 LG 에너지 솔루션.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가뜩이나 위축이 돼 있는데, 그럼 개인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12월 달에도 50%대로 떨어졌는데 지금 1월 달에도 지금 50%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여기다 심리가 위축되다가 이 청약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이게 시장 위험의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좀 해외 주식 투자를 엄청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 금액이. 미국도 이제 안전하지 않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금리 인상의 영향도 사실은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정상적인 판단일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코스피가 2,900대 초반까지 밀렸는데 작년에 하반기에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2,900 아래에서는 이거는 그 매수 가격대다. 예. 시장에서 이렇게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시장에 돌아들면 뭘 사야 될까? 낙폭 과대주를 사야 되나? 아니면은 기존에 그나마 좋았던 종목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 아마 2,900 만약에 깨지는 상황이 오면은 한번 센 반등이 올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낙폭 과대주가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정도 오를 수는 있겠지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낙폭 과대주 한번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제일 많이 빠진 게 올해 들어서 크래프톤입니다. 그리고 예. 카카오그룹, 하이브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시세의 연속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언제 사야 되나? 정말 선수들은 살 수는 있겠지만 그거 매매 타이밍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 약세장에서도 계속 사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종목도 그래서 한번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계속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은 외국인은 금융 지주사에 몰빵하고 있어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 계속 사고 있는 종목들인데, 나머지는 그 보험주도 사고 있고, 예. 현대해상이나, 그리고 기관은 약간은 좀 종목별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사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기관 사는 종목은 이제 우리가 막 얘기했던 방산주도 들어있고, 조선주, 이런 방산주, 이런 쪽 들어있는 거, 예. 이 종목들이 사실 시장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요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여지고, 참고로 이제 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난주에 예. 같이 산 외국인하고 같이 산 종목들,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KT, 오늘 KT도 그래서 좀 들고 나왔고요. 예. HSD 엔진, 항공우주, 방산주 이런 쪽도 수급이 좋다. 결국은 반등 때 얘네가 좀 덜 오를 수 있어도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급의 이제 종목의 흐름 파악하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고요.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일반 청약 실시일은 내일부터 이틀간입니다. 내일부터인가요?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이죠. 제가 월화로 알고 있었는데 화수군요. 예, 화수 이틀간이고요. 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대응 전략 이제 한 줄 전략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방향이 중요한 건 뭐인지. 연속성이다.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낙폭거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어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종목들 매매하기는 어렵다.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루 이틀에 끝나는 수급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종목을 사는지 외국인과 기관 방향성 추적을 해야 된다. 이 내용 주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